네, 안녕하십니까, 델센입니다. 제가 시그마 70200에 대해서 개봉기를 찍었었는데 조금 심드렁하게 찍었죠.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뭐 이거 써보진 않고 그냥 뚜껑만 따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그마 70200 F2.8 스포츠 버전의 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외관 자체는 상당히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일단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해상력이 진짜 눈 뒤집어질 정도로 좋아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 집 개를 한 마리 딱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70200 시리즈들, 그런 렌즈들을 썼을 때 느꼈던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것은 딱 찍고 나서 라이브 뷰로 이미지 확인하는데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85mm 렌즈의 사실상 끝판왕이라 불리는 시그마 85mm 아트 렌즈와 이 녀석을 85mm 구간에서 같이 붙여봤어요. 붙여봤는데 조리기 2.8 구간에서는 확실히 시그마 아트가 좋았어요. 이거는 뭐 빛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대비, 그러면서 이제 컬러의 발색도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시그마 아트 렌즈의 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해상력 구간 5.6, 시그마 아트도 5.6, 이거 두 개 딱 붙여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구분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해상력이 정말 뛰어난 렌즈. 이거는 팩트예요, 진짜. 좋았던 부분이 이제 커스텀 버튼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커스텀 버튼에 대해서 끄고 사용한다 막 되게 안 좋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저도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위에 버튼 하나, 그리고 측면에 여기 하나, 그리고 하단에 하나가 있는데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손 잡히는 부분에 이 버튼의 역할이 커스텀 버튼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정을 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초점 고정 버튼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커스텀 버튼은 이 하단에 있습니다. C1, C2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정 출고 상태 아니면 USB 도구로 내가 지정한 상태 그대로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만약 C1이나 C2 이런 것을 좀 범용적으로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AF 속도라든지, AF 속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표준 속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C1, C2에 대해 할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포커스 범위, 예를 들면 내가 10m에서 그 이후 이걸로 설정하겠어 라고 하면 C2에다 이것을 할당을 시켜 놓으면 10m 이전에 있는 것은 초점을 못 잡습니다, 얘가. 그 대신에 장점이 있죠. 뭐냐면은 10m 이후에 있는 것부터 초점을 잡기 때문에 AF가 움직이는 구간 자체가 짧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F 잡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 사진이라든지 좀 멀리 있는 사진을 찍을 때 이거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스포츠 사진이라든지 아이가 운동회에서 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이 커스텀 버튼 좋네요. 네, 이거는 정말 그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커스텀 버튼 좋다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실제로 USB 독에 물려가지고 이것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건 정말 참 하나의 렌즈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마음에 듭니다. OS 같은 경우는 4스탑 보정하거든요. 이제 손떨림 보정 장치,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안정화 장치, 뭐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 4스탑 보정이 맞긴 해요. 근데 정지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찍는 사진에서는 4스탑을 생각하고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이 4스탑, 그래,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니까 요걸로 찍어도 안 흔들리겠다 싶어서 찍게 되면 흔들리는 거죠. 실제로 사진에서는 조금 4스탑의 효과를 조금 못 봐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런데 영상을 찍을 때는 차이 정말 많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깨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태라서 팔을 못 쓰기 때문에 제 사촌 동생한테 좀 빌려주고, 그 친구 녀석이 영상을 좀 찍을 줄 알거든요. 영상을 찍을 줄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방법만 아는 거죠. 아무튼 그 친구한테 이것을 손으로 들고 한번 찍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찍었는데 테스트된 영상을 지금 여러분은 보시고 있는 거죠. 손떨림 보정을 끈 거랑 켠 거랑 그 영상 자체가 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들 EF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괜찮고, 특히나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디자인입니다. 진짜 제 취향을 완전 저격한 디자인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 사실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죠. 디자인이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 내가 선호하는 카메라 이런 것이 있으면은 확실히 내가 사진을 많이 찍게 돼요. 그리고 사진을 막 찍고 싶어 가지고 막 몸이 건질건질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좀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딱 봤는데 디자인 정말 좋습니다. 체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Z6를 여기다가 마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6를 마운트한 디자인이에요. 네, 참 디자인 멋있죠. 네, 정말 사진을 막 찍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막 욕구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찍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야,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100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시그마 렌즈가 사실 뭐 글로벌 비전을 시작하고 뭐 아트라인업 막 출시를 하고 그러면서 디자인이 좀 세련됐다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전 시그마 렌즈에 비해서 좋다는 거지, 냉정하게 봤을 때 렌즈로서의 디자인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렌즈가 몇 개 안 돼요. 그 아트 라인업 중에서 말이죠. 근데 얘는 와, 진짜 냉정하게 말해도 디자인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공격적이기도 하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미러리스라는 카메라가 좀 작잖아요. 이런 카메라가 올라갔을 때 이 보여주는 포스라든지, 사실 70-200 렌즈를 끼우면 포스는 다 생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 무게죠. 당연히 1.8kg. 뭐 1.8kg 70-200 렌즈 뭐 무거운 거 모르는 사람 있나? 다 무거운데 1.8kg 뭐 큰 차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큰 차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70-200이 1kg 400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1kg 800대, 많이 무거워요. 350g 이상 무거운 건데, 이게 실제로 들어봐도 체감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GM 렌즈, 그 다음에 세아빠 백통 예전에 들었던 기억도 있고 시그마 구형 렌즈를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확실히 무게적인 체감은 느껴져요. 그런데 저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장비를 운영하고 동시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런 무게 자체가 큰 무게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넣었던 이유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게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70-200 렌즈의 활용 빈도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 촬영자의 범위 폭을 스스로 줄여버린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무게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 물론 뭐 커스텀 모드, 그다음 OS 뭐 이거저거 뭐 렌즈 R 뭐 이거저거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무겁지 않나 이거. 네,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도 뭐 C1, C2 이런 거 다 넣지 말고 그냥 C1 하나만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게라도 조금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손떨림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렌즈 손떨림 보정이 아니라 바디 손떨림 보정입니다. 지금 니콘 Z6가 이제 바디 자체로만 5축 손떨방, 이제 FTZ 어댑터를 장착하게 되면 3축 손떨방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바디에서 아예 인식을 못 합니다. 손떨림이 작동을 안 해요. 아예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기능이. 근데 신기한 것은 아트 라인업의 렌즈는 또 인식하거든요. 그죠? 어떤 건 인식하고 어떤 건 인식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아트 라인업은 인식해요. 근데 얘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 시그마에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러리스 바디 손떨림 보정 기능이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8kg 괜찮아, 어차피 5축 손떨방 지원되는데 뭐 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바디 손떨림 방지 지원 안 되면은 조금 허무하거든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시그마는 빨리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바디 손떨림 보정 기능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점은 두 개입니다. 네, 끝이에요. 네, 더 이상 단점이 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빛갈라짐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그래도 70-200 줌 렌즈 중에서는 그래도 꽤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단점이라면 이제 빛갈라짐 자체가 중앙에서 모여서 퍼지는 형식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배경이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줌링이 움직이는 느낌,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70-200 렌즈를 고를 때 많은 분들께서 이 겉으로 보이는 외관만 가지고 구입했다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외관에서 보이는 느낌 자체가 너무 포스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소니 GM이나 그리고 그 캐논의 70-200 그 백통 시리즈 있죠.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눈에 띄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어디 여행지나 이런 데 가서 촬영을 해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좀 많이 가게 돼요, 그쪽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시선에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처음 이제 70-200 렌즈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래서 70-200 렌즈를 쓰실 때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판을 깔고 써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뭐 몇 번만 해보면 적응돼요, 또.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고, 괜찮습니다, 이 렌즈. 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손떨림 보정? 제가 감당하면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셔터음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제일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바디 손떨림 지원 안 하지만은, 그리고 무게 무겁지만, 네, 무거운 거 압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그마 70-200 정말 마음에 듭니다. 추천을 해드리긴 힘들어요. 무게라는 부분이 너무 압도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은 모두 다 찍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이 정도의 해상력을 가진 렌즈를 구입하려면 최소 210만원에서 250만원 이 안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50만원, 니콘 마운트 기준으로 저렴하거든요. 사실 60만원 차익이면은 시그마, 돈 조금만 더 보태면 35mm 시그마 아트 렌즈를 살 수 있거든요, 추가로. 요거는 여러분들 판단의 몫입니다. 시그마 렌즈가 좋다, 무조건 이거 사야 돼, 70-200 뭐 선택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돈 많으시면은 그냥 메이저사 렌즈, 소니, 니콘, 캐논 요거 사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시그마를 그냥 막 이유 없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도 시그마 렌즈 까긴 까는데 그래도 저는 시그마 렌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유 없이 그냥 시그마 렌즈라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괜찮고,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이거 사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또 반대로 뭐 77mm 필터를 사용하는, 나는 무조건 77mm 필터를 써야 되는 70-200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이제 시그마가 아니라 탐론으로 가는 거죠, 그죠? 탐론의 G2 있죠, 70-200.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리고 화질이 서드파티가 이제 좋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캐논, 니콘, 소니가 이제 미친 듯이 지금 화질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게 기술력이 안 돼서 이때까지 안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의 상력이면 사진에서 그냥 충분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서드파티에서 그냥 해상력 안 오니까 쭉쭉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당연히 메이저사 렌즈들도 해상력을 기준으로 놓고 만들게 되는 거죠. 캐논, 니콘, 소니 같은 경우는 렌즈에 대한 자체 기술력이 상당히 높으니까 렌즈를 그렇게 무겁게 하지 않아도 렌즈 해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그런 설계도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임상 테스트를 계속 돌리면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 그리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70-200 렌즈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예산이 여유가 됐다면은 그래도 저는 이거 샀을 거예요. 디자인이 딱 제 취향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